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요. 아이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 속을 많이 끓이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진짜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비워지나요? 비워지지요. 어떻게 명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뭐 내 소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아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애착관계가 서로 간의 소유관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하나의 개체로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라는 걸 좀 알게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모님, 또 형제, 자녀들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이제 조금씩 떼어내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하나의 개체고 내 자녀라고 해도,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영성이 뛰어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이 보여도 또 세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자녀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는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규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학창시절까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죠.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어떤 수행 관련 책자를 봤는데 그때부터 내 길은 이거다 이러고 꽂히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삶에서 목적의식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벌을 벌고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목표도 없으니까 뭐를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놀러 다녔어요. 과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에 수행서적을 보고선 불이 확 붙더라고요. 내 갈 길은 이거다. 그 다음부터는 그쪽 분야로 가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엄청나게 하셨죠. 잘 나가던 얘가 갑자기 눈에 뭐가 씌어서 수행을 한다고 하고 나중에 뭐 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셨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뜻대로 안 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듯이 영성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반드시 이게 잘못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SUJ님처럼 일단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녀분들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도 하나의 개체이고 그분들도 하나의 개체이고, 지금 플레이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큰 스승이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자녀들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좀 사고가 확장되면서 일단 그렇게 마음을 바꿔보시면 앞으로 집착하는 마음도 확실히 이제 줄어들죠. 내가 알기 시작하면 알고 인식을 해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번 생각을 그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말썽을 피고 사회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생각과 다르죠, 당연히.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주는 우주대로 돌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또 하나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남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들이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잘하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출퇴근 왕복 2시간 걸리는데요, 달리는 차 안에서 명상을 잠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차 안에서도 명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너무 집중하시면 이제 운전에 지장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명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명상이라는 개념이 워낙 넓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신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호흡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죠. 호흡을 규칙적으로 3초 들이시면 3초 내쉬고 5초 들이시면 5초 내쉬고, 운전하시면서 시간에 집중을 하실 수도 있고, 너무 집중하시는 건 또 운전에 방해가 될 수는 있으니까 운전도 하시면서 적당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또 명상 효과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명상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닦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유 없이 감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앞차가 끼어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양보를 하나라도 하는 것, 이런 것도 명상의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면서 차분해지고 가라앉는 것도 명상의 효과이기도 하니까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괴감이 들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아까 이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행훈님 말씀하신 거. 자괴감이 드는 것이 그게 자존감 문제이긴 하죠.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 수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일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보통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반복이기도 한데, 유튜브가 그런 것이죠. 어떻게든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뭐 제목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내용도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번번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그때마다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 한 번만 바꾸면 여기서 뭐 피드백을 얻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다른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번 잘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 그럼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더 잘해보지 뭐,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 더 잘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괴감이 덜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가 없을 수는 없고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게 되잖아요. 에디슨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구 성공이 몇천 번의 시도 끝에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이 있는 것이지, 실패라는 것이 정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마인드를 구축을 해놓으시면 자괴감이 훨씬 덜 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무심해서 사랑받고 싶고 마음이 외로운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건 좀 어려운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일단 놓으시는 게 명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는 한데, 당장에 그렇게 놓으시라고 하면 외로운데 어떡하냐 이러실 수가 있죠. 일단은 그런 거죠. 내가 나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다른 외부에서 무언가를 덜 찾게 되죠. 스스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는 나만의 어떤 분야가 적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 간의 정을 더 많이 찾게 되죠. 특히 외부에 또 다른 관계가 없고 하면 집에서 남편분을 더 이제 바라보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도, 그게 더 근본적으로는 명상의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충족되면 외부에서 바라질 않게 되거든요. 외부에서 바라게 되면 끝이 없죠. 끝없이 목마르고, 원래 외부에서 받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라게 되는 대로 주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도 초라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퍼올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취미,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셔서 그걸 열심히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사람들하고 나눈다면, 예를 들면 내가 뜨개질을 좋아한다 하면 뜨개질을 주변 분들한테 가르쳐 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남편분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 안에서 충족하는 방법들을 익히시게 되는 거죠.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법이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명상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계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편하게 계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닥친 문제, 자녀분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걸 명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녀도 하나의 별개의 인간이다. 다른 인간들을 보듯이 하나의 인간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를 화두로 명상을 해보시면 그것이 실제로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상하실 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명상이 되면 될수록 실제로 자녀분과의 관계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명상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른 명상보다도
내가 정말 현재 처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명상이 제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거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스러워져라 라고 누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그 남편이 무신해서 사랑받고 싶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자기 일에 몰입을 하면 빛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찾고 그걸 즐거워하면 빛이 나기 때문에 남편분도 오히려 더 그 빛을 바라보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런 것에 더 끌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만약에 나한테만 매달린다고 하면 오히려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껴서 그런 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알아서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활력이 생기고 빛이 나는 모습을 보시고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에고를 잘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고를 잘 알아차리는 방법, 보통 딱 하나로 얘기하면 저항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것. 왜냐하면 에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껍질일 수도 있고 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 갑옷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막죠. 들어오는 것을 저항한다고 하죠. 내가 저항을 알아차리는 것이 에고를 잘 알아차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항이 뭔가? 근데 마음에서 그냥 저항이 일어나는 걸로 알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걸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마음에 걸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 공부가 섬세하게 들어가기 전에는 걸린다는 거를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굵직한 것은 화나는 것을 찾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어떨 때 제일 화가 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내가 주변에 공통적으로 화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그때는 자꾸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한번 바라보시면 그게 에고가, 강한 에고가 숨어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기적으로 화나는 부분, 그리고 어떨 때 이제 화가 난다.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화가 나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다, 패턴이 있다 하면 분명히 나의 부분이지 상대방의 부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시면 되겠고요. 이봉님, 마음 공부도 이 정도면 됐다거나 아니면 계속인가요? 그러니까 에고를 닦는 일단은 굵직한 거를 없애면 잘 자란 것들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없애고 나면 부딪힐 일이 적어지고 평화로움이 계속 되긴 하는데 그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영상에서도 가끔씩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확실히 없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없어졌다가도 일상생활을 또 푹 빠져서 하면 잔재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먼지가 쌓이듯이 계속 쌓여서 다 됐는데도 어느 시점에는 또 놓고 살면 꾸준히 하면 괜찮죠. 근데 그게 살짝 굳어져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꾸 알아차리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도 굉장히 수준 높게 가셨던 분들도 방심하다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방심하다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끝이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오히려 한 번 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젖어드는 거죠. 지금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산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청정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것도 TV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걸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물론 뭐 산에서 살면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시에 계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에 잔재로 쌓이고 굳어지기 때문에 계속 닦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고를 없애는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에고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주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의식이. 그것도 우주라는 곳이 한없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끝이 없다. 물론 궁극적인 우주라고 하면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그 말씀 나누는 선에서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닦아나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이상은 또 배울 것도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고요. 비움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잡아서. 왜냐하면 말씀드릴 게 꽤 많기도 하고 결국은 또 말씀드리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뭐 단전호흡, 호흡 명상 이런 거랑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마음 공부는 닦으면 닦을수록 좋지만 또 호흡 수련, 또 기운을 운용하는 에너지를 운용하는 종류의 수련은
엄청나게 뭐 부작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소수의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카테고리를 잡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비움의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해서 다 같은 에너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단전호흡해서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가지 기운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물 이렇게 딱 봐도 물이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그게 맑다고 해서 성분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농업용수도 있고 겉은 맑지만, 그리고 지하수를 퍼올렸는데 맑아서 먹을 수 있는 물 같지만 뭐 석회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물은 먹으면 몸이 엄청 가렵습니다. 그리고 대장염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네랄이 많은 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미네랄이 많은 물은 반도체 공정에는 증류수만 쓴다고 하죠. 티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도 종류가 이렇게 달라서 크게 나누면 지구에서 통용되는 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땅의 기운이죠. 땅의 기운은 폭발적이고 강하긴 한데, 예를 들면 땅의 속성이 그렇죠. 키우잖아요. 키우고 성장시키고, 반면에 또 이렇게 쥐려고 하는 게 있어서 욕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지기의 경우는. 그래서 아무 기운이나 받는다고 좋다고 해서 받으면 오히려 욕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기, 하늘 차원에서 오는 기운이다 라고 하는데, 천기는 사랑을 키우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움의 기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기운이다, 우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은 좀 더 먼 우주에서 오는 거죠. 우주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원 높은 기운인데, 그런 기운을 받을 때 비워지게 됩니다. 그런 기운을 자꾸 이제 축적을 해서 어느 시점에 안 비워지는 것들은 그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되죠. 높은 단계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에고를 비운다고 해도 굉장히 안 비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 따라서 한 생뿐이 아니라 수십 생 동안 쌓아온 에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비워야지 이렇게 한다고 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너지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 기운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주 기운을 받아서 축적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모가 됩니다. 결국은 말씀드리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카테고리로 잡아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기운이랑 마음이랑 또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몸이랑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에너지도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고 몸이랑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비움의 에너지라는 것이. 무의식에 눌린 감정,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흘러가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이제 말씀을 이미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방법론을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이제 뭐 재경험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좀 약간 명상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강렬한 경험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당히 눌린 것들은 재경험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 어떤 간섭이 없는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거 하실 때는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상태의 기억을 떠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한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재경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하죠. 편안하게 올라오는구나, 그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려고도 하면 안 되고, 다시 도망 다니는 거니까, 도망 다니면 감정이 항상 눌려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왔구나. 좀 아플 수는 있죠. 재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경험, 뭐 트라우마처럼 이런 경험은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보통 다시 경험하다가 크게 또 다시 놀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은 주변을 편안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느껴보시고, 어렸을 때 힘들었던 상처, 어렸을 때 힘들었던 상처들이 꽉 눌린 느낌. 그러면 아마 그거 내면아이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들었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가만히 성찰을 해보시면 그것과 관계된 기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그 상황이죠. 스토리죠. 그 당시에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라보고, 이건 이제 하나의 또 방법론은 있습니다. 그걸 하실 때 지금 너무 강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3자가 돼서 영화를 바라보듯이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의 장면을 앞에 놓으시고, 그게 너무 나한테 위압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하나의 텔레비전 안에 있다 라고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 안에 나의 그 과거의 그 장면이 있고 영화 보듯이 편안하게,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게 감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감정들이,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약하실 겁니다. 그래도 있죠, 그게.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겪어서 넘어가시면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이제 어느 정도 약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TV로 안 하셔도 되죠. 내가 그 장면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약간 물러나서 그 장면을 본다. 크게 본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번 흘려보내시면 약하게라도 오실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옅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지나가 보시면 그 다음엔 괜찮아져요. 그럼 그것이 감정이 다 무의식에 눌린 감정들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때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안 느껴질 정도로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면 그것이 확실하게 승화가 된 기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것에 놀랐다. 내가 예를 들면 물에 놀래서 물만 봐도 이제 두렵고 바다만 봐도 두렵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좀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볼 때 두려우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막 있으면 위압당하죠. 위압당해가지고, 위압당한다거나 표현이 하여튼 그렇게 눌리죠. 자기가 억눌리죠. 그래서 단어가 위압이 아니라 무슨 좋은 용어가 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압도당한다고 하죠. 압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압도당해서 자꾸 도망을 다녀요, 마음에서. 그러면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 두려움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커지죠, 도망 다니면. 그리고 분노의 경우에는 그 장면을 대면 안 하고 계속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지죠.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처럼 너무 두려우면 또는 너무 화가 나면 좀 떨어져서 그것을 재경험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옅게 해주고 사라지게 해주면 확실히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들을 봐도 괜찮아지죠. 며칠 전에 우연찮게 그렇게 해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찾으신 거죠. 이게 보통 많이 있는 방법입니다.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방법을 찾으셨으니까 그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경험에도 하셔서 자꾸 이제 정화를 시켜주시면 편안해지겠죠. 그 감정을 느껴주고 인정해주나요? 예, 맞습니다. 외면하면 자꾸 커지는 거죠. 내가 대면하고 가슴으로 대면한다고 생각하세요. 머리가 아니라. 왜냐면 감정은 가슴에서 일어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다시 한번 느껴준다. 그러면 그것이 풀려나갑니다. 이렇게. 안 바라보고 외면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로 에너지로 뭉쳐 있는데, 바라보고 가슴에 넣어주고 인정해주면 풀려나가죠.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고 그것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처분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인데 버려야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감사한 마음과 버린다는 것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건 좀 착하셔서 그런 거죠. 마음이 약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준 것을 버린다. 이게 이제 미안하셔서 그런 건데 분리가 안 된다. 글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신 분 입장을 생각하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주신 분은 잘 되길 바라서 주신 것이지 그걸 드시는 자체를 바란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몸이 좋아지기를, 영양제면 그런 걸 보약이면 그러신 건데, 그거를 억지로 먹는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그분도 바라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관계에서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렇다라도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미안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게. 감사한 건 굉장히 감사해서 내가 그분한테 어떤 이제 보답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 것은 또 아닌 거니까
음식이 아니고 뭐 물건이면 이제 다른 분 더 잘 쓸 분한테 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이게 뭐 보약 같은 경우는 또 체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감사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로 죄송할 일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또 그분한테도 이제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죠. 좋게. 이게 너무 감사한데 제 체질은 안 먹어서 이거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분은 다음엔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코끼리를 누가 선물로 준다고 받아 키울 수는 없을 듯요. 굉장히 좋은 비유십니다. 그래서 선물 줄 때도 사실은 지혜롭고 현명한 게 필요하죠. 특히 약 선물이 그렇더라고요. 보약 같은 것은 체질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열이 많으신 분한테는 녹용이 안 맞고 인삼이 안 맞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주면 오히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니까 그거를 주시는 분도 이제 죄송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 그래서 코끼리는 함부로 선물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니 참 당연하긴 한데 그 와중엔 참 분리가 안 되니 의식적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분리가 안 되냐면 그냥 다른 분들은 뭐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게 그냥 고마운 거 고마운 거고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좀 덜 분리되신다고 하면 약간 혹시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머리는 알지만 왜 안 되나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 뭔가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막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맞지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고 노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 못하면 아마 거절도 잘 못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댁에 가면 아까 전에 바리바리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욕심이 많으면 뭐를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아가지고 갖고 있고 버리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런데 욕심이 없는 분들은 그걸 흐르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받는 것도 잘 받으시고 굉장히 그리고 그게 반드시 내 것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곳으로 또 잘 흐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균형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비워졌기 때문에 통로 역할을 해서 넘치는 걸 받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부족한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영역과 성역을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능력이 굉장히 커지신 분들은 그거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하기도 해죠. 예를 들면 어느 음식물이 남는 것들을 뭐 빈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굉장히 큰 일이죠. 남는 것을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분들이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주변에 주지만 이런 분들은 전 지구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성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